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생긴 분란 때문에 생각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남편이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형님인 제가 참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을 슬슬 하고 있어 고민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에 나오면서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저는 직장에 다니다가 제 길을 발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인으로 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서로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 집에서도 자주 가다 보니 시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요. 성향이나 성격도 잘 맞았죠.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저와 잘 맞았지만 가장 맞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었어요. 도련님은 능력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남동생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였죠. 시부모님도 자유롭고 열린 분들이셨기 때문에 장남, 차남 차별 없이 모두 사랑으로 아껴주셨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에도 시집살이 하나 없는 편안한 집안이었지만 오로지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만 자주 부딪혔었죠. 집안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형수, 형 좀 밥 좀 잘 먹어야 되겠어요. 영 매가리가 없네. 이래서 바깥일 제대로 하겠소? 원래도 워낙 매가리가 없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어째 더 없는 것 같아. 형, 요즘 괜찮아? 들어보니까 사무실에서 적응도 못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 형 다니는 회사 상사가 내 후배인 거 알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 잘 봐달라고 내가 잘 말해놨어. 잘했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회사 직원들이 요즘 견제가 너무 심해서 나도 고민이 좀 많았어. 그래서 그런가 아내가 잘 챙겨주는데도 요새 좀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어? 솔직히 저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그 정도면 잘 버텼지 뭐. 형은 참 속도 좋다. 그런 거지 같은 회사에 6년이나 시간을 낭비하다니. 하긴 거기서 경력 쌓아야 뭐 형도 다른 곳도 갈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공부라도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편한 곳에서 일하지 않았겠어? 형 볼 때마다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련님은 형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6년이나 그 거지 같은 회사 거뜬히 버틸 만큼 밖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거기 진짜 능력 좋은 사람들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잘리고 그러는 곳이라는 건 도련님도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일 잘한다고 칭찬 일색인데. 역시 가족이라서 그런가? 더 깐깐하게 보는가 봐요. 도련님은 요즘 일 잘 되세요? 도련님 다니는 회사 상사도 제 친구인 거 아시죠? 들어보니까 요즘 실수가 많아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인사 이동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밀려나진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형수.
형수도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형수는 도통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형 말로는 돈도 점점 많이 벌어오고 잘 된다고 하지만 뭐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잘 안 나서. 그렇게 잘 되면 형수님 옷이라도 좀 멋있고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어요. 매번 후줄근하게 옷이니 잘 나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형수님, 그래도 돈 벌면 쓸 곳은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도련님, 이런 브랜드 같은 건 잘 모르시는구나. 하긴, 이게 잘 티가 안 나긴 하죠. 요즘은 브랜드라고 바로 확 티나는 건 촌스럽다고 잘 안 그러거든요. 이것도 꽤 비싼 브랜드인데, 도련님이 잘 모르시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이 브랜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이 정도는 좀 부담이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은 항상 남편과 저를 어떻게든 길을 눌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동생의 태도를 그저 허허 받아줬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콧대 높은 도련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딱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 도련님과 다를 바 없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상견례 하기 전에 각자 집안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워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 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사회에서는 정말 능력 탄탄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참. 안녕하세요. 김송이입니다. 재준 씨랑은 소개로 만났어요. 2년 동안 연애했는데 가족들은 서로 이번에 처음 봤어요. 가끔 어머님은 뵙긴 했지만 다른 가족분들은 처음이네요. 형님이랑 형수님은 저 처음 보시죠? 잘 부탁드려요. 어머, 반가워요.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신진 몰랐네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결혼은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시려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나야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할 때에 비해선 요즘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전이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 돈 없어도 대충 결혼식 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스냅부터가 다르잖아요. 웨딩드레스도 퀄리티부터가 다르고. 그러고 보니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들어보니까 사업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조그맣게 물류업 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이라서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도련님이랑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정말 바쁘신데 일하시느라 바쁘겠네요. 요즘 도련님은 매일 야근하신다고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정신 없겠네요. 아, 저는 그것보다 능력이 좀 있어서 여유로운 편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 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물류업이면 제가 알만도 한데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요. 조그맣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류업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아휴, 걱정 많으시겠어요.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형도 직장이 위태롭다면서 걱정 많이 하던데. 여러모로 고민 많으시겠네요.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니 도련님이 끼리끼리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도련님과는 시댁에서 모임을 갖지 않는 이상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얄밉게 말을 하긴 해도 자주 마주치지 않으니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지만 도련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시댁에서도 자주 보면서 친해져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동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러 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죠. 시부모님이 워낙 쿨하시고 제 말에는 거의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면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저 역시 오랜 결혼 생활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었기에 보통은 정리를 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제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갓 결혼한 동서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저야 워낙 오래전부터 봐왔던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지냈지만 그게 꼴보기 싫었던 동서가 먼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 때 가기로 했던 여행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편 일정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만 따로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랑 같이 가려고 시간 맞추려면 더 시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알아서 다 짜드릴 테니까 그대로 편하게 여름휴가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네가 알아서 정해 말해줘. 일정이 안 맞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올해는 우리들만 편하게 다녀와야 되겠구나. 작은 애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가 작년에 미리 정해둔 일정이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다 참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둘째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지? 에이, 저는 꼭 참석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면 너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형님은 왜 일정 맞추기 힘들다고 자리를 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안 되시면 형님이라도 같이 가시면 되죠. 저라면 제 일정 조정해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할 텐데. 다음에는 그럼 저랑 가세요. 저는 시간 다 정리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니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네야 우리랑 여행 많이 갔다 왔어. 큰아들 없이도 말이야. 소진이랑만 같이 간 적도 뭐 많았지. 우리야 워낙 오래전에 봐온 사이라서 편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보면서 결정하거라. 저는 딱 봐도 어머님, 아버님이랑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랑은 좀 취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어머님, 차라리 일정을 제가 짜드리는 건 어떠세요?
딱 봐도 형님은 여행 별로 안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저 여행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안 가본 국가도 없고 아마 다른 사람들 많이 가본다는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주변에도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 그럼 동서가 일정 한번 짜볼래? 아버님, 어머님은 많이 걷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일정 짜는 게 나아. 하루 빡빡하게 일정 짜는 것보다는 거의 하루에 한 곳 정도만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보낸 스케줄로 세우는 게 편하시고 좋으니까 참고해서 짜면 좋을 거야. 에이, 형님. 역시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셨네요. 이런 곳은 한 번 갈 때 딱 유명한 곳은 다 돌고 와야죠. 그리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차 타고 이동해서 사진 찍고 오는 건데 숙소에만 있으려면 여행은 왜 가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둘째야, 이건 첫째 말이 맞아. 우리가 다 차를 오래 타면 멀미가 좀 심해서 하루 하나 정도만 갔다 오는 게 낫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면 우리도 너무 힘들거든. 널찍하게 짜야 우리한테도 맞아가지고 말이야. 둘째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이번 여행까지는 첫째가 스케줄 짜는 걸로 해다오. 아무래도 제가 더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동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는커녕 제가 여우처럼 시부모님을 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주 시댁에 들릴 때면 그걸 정말 못마땅해 했었어요. 저는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 시댁에 들렸죠. 별일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따로 밥도 먹고 수다도 떨다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동서가 매번 저를 지적했죠. 형님은 왜 매일 시댁에 가세요? 형님이 그러시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부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형님만 매일 방문하고 저는 안 가면 시부모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별 생각 안 하시지 않을까? 동서는 매일 출퇴근해야 하잖아. 그리고 나는 바로 시댁 옆동에서 사니까 좀 더 가기 편하고 그래서 그냥 자주 왕래한 거야. 별 뜻은 없어. 생각해보니 동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짜 나는 별 생각 없이 친정 가듯이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가 2명이잖아요. 한 명이 너무 자주 가면 다른 한 명도 그만큼 맞춰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아주버님이나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매번 형님이 자주 가시니까 수상하네요. 뭐 시댁에서 뭐 받을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 무슨 말이야? 뭘 받을 게 있다는 거야?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런 거 원해서 가는 거였으면 매번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겠어? 그냥 말 그대로 밥 먹고 수다 떨러 가는 거지. 동서야말로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야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가지. 동서는 일하느라 바쁘지 않아? 그러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형님이 매일 시댁에 간다고 하면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보라고 그러신 거면 그만두세요. 진짜 부담되니까요.
동서의 견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것이었죠. 워낙 남편들의 연봉이 크게 차이 나니 동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자신들 가정보다 조금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나 남편이나 명품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니거나 입는 것 중에도 명품이라고는 바로 딱 보일 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죠. 여기에 차도 결혼하기 전에 타고 다니던 10년 넘은 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이런 상황에서 빡빡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고, 형수. 형 차 좀 바꿔줘요. 이게 뭐야? 벌써 10년이나 넘었어. 요즘은 차도 10년 넘게 안 탔는데 중고로 넘겨도 이건 반의 반도 안 나오는 차잖아요. 형이 그래도 나이가 있지?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차도 오래되고 후줄근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버는 게 적어도 그렇지. 하고 다니는 건 좀 깔끔하게 제대로 갖춰야 부모님 면도 사는 거죠. 남편 말이 맞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번에 차 좀 바꾸세요. 제가 잘 아는 딜러 있거든요. 프로모션으로 좀 좋게 빼달라고 할게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그렇지. 남들 보면 저긴 형 가정만 어렵다면서 웃겠어요. 당신도 좀 신경 쓰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가족들이 다 잘 살아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다 신경을 못 썼네. 역시 자기 있으니까 내가 가족들도 살펴보고 역시 자기야. 내가 나 사는 것만 바빠서 이런 것도 신경을 못 썼네.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건 진짜 잘 챙겨. 형수,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딱 자기 급에 맞춰서 차 타고 다니잖아요. 아까 봤어요? 이번에 새로 신차 계약했는데 그거 나오면 이번에 타던 차 형이나 형수님 가져가서 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타는 차도 앞으로 몇 년은 더 탈 수 있어요. 요즘은 10년 안 돼서 차 바꾼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솔직히 낭비잖아요. 뭐 동서나 도련님이야 능력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뭐 우리는 아끼면서 살려고요.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번 나눠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돈 모아서 한 번에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도련님 이번에 차 바꾸니까 어버이날 때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못 드렸던 거예요? 그 많은 연봉 다 어디다 뒀어요? 나는 용돈도 안 챙겨드렸길래 뭔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살짝 차를 사면서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2배로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형수님은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니,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 건 아닌데 어머님이 하도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도련님 상사가 제 친구잖아요. 혹시 도련님 무슨 일 있을까봐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냐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걱정되셨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괜한 걱정 하셨나 보네요. 근데 도련님 진짜 괜찮아요? 친구가 저번에 언뜻 말한 게 요즘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친구도 월급 밀렸다고 했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 밀려도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 건 뭐 가볍게 다 커버할 수 있죠. 누구처럼 능력 없어도 꾸역꾸역 버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남편이 힘들면 그만둘 수 있게 제가 또 능력 잘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동서가 능력이 좋다고 했지? 도련님은 좋으시겠어요. 동서가 능력 있으니까 요즘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은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겠네요. 은근히 무시하는 동서 부부에게 매번 맞받아치기도 했지만 동서 부부의 깐죽거림은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다 생각이 들었죠. 명절이 다가오면서 동서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는 동서의 행동에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명절날 결국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몸살이 나셔서 몇 주 동안 제대로 음식을 해 드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서 이런저런 반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날 미리 깍두기를 담그려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당일 동서에게 무치기만 해달라 부탁하려고 했죠. 그 사이에 저는 다른 반찬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서, 오늘 좀 바빠? 안 그래도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도 얼른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실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머님이 깍두기 좋아하셔서 내가 깍두기 담글 재료들 다 준비했거든? 다른 반찬 하는 사이에 동서가 옆에서 좀 담가주면 안 될까? 그냥 만든 양념 그대로 넣고 비벼주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랑 도련님도 나가서 없네. 부탁할게. 네? 제가 왜요? 형님은 명절 음식도 안 맞는다는데 왜 이런 걸 사서 고생하세요? 하긴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기는 건가?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설설 기면서 반찬까지 다 해다 바쳐야 되겠어요? 형님도 참 자존심 좀 챙기세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저딴 건 능력 없는 형님이 다 하셔야죠.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설설 기냐고? 능력 없는 내가 다 해야 하는 거라고? 동서 진짜 왜 그딴 말을 자꾸 하는 거야? 동서 진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껏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동서 너무 웃긴다. 동서, 내 연봉 모르잖아. 내 연봉, 네 연봉에 한 자릿수 더 붙는데 어쩔래? 맞으면 지금 내 앞에서 꿇을래? 아, 형님, 거짓말도 적당히 치세요. 제가 역대 연봉인데 형님이 무슨 한 자리가 더 붙어요? 진짜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뭐 형님이 저보다 연봉 한 자릿수 더 붙으면 제가 거기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지. 형님 진짜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 알겠으니까 이거 깍두기만 제가 담글게요. 그러니 실없는 농담은 그만하세요. 실없는 농담이라니. 동서 그거 모르는구나? 동서 지금 사는 집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몰랐어?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나 보네. 그 집 내가 사서 시부모님 살라고 해드린 거야. 그런데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셔가지고 일단 명의만 드렸는데 도련님 결혼할 때 모아둔 돈 한 푼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집 도련님 살게 하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말했었거든. 그러고 보니 도련님도 몰랐나 보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하시냐고요. 적당히 하세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
내가 시집살이는 아직도 있다곤 들었는데 형님 살이는 처음 들어봤네. 형님, 능력 없으시면 이딴 거짓말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인지 한번 알아볼래? 아, 어머님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아니다, 도련님한테 한번 집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봐. 도련님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아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걸? 동서는 능력이 없어 시댁 반찬까지 다 해다 바치는 것이냐며 말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연봉 10억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한 애도 있었죠. 모아둔 돈은 그대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시부모님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넓고 좋은 아파트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평생을 살아오신 곳이 좋으시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고 그곳은 전세로 내어 주었었답니다. 그러다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찾아와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때 그 집을 도련님께 빌려줘도 괜찮겠냐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그 집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시부모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죠. 동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색이 된 채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가버린 동서의 행방을 물으시는 시부모님께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시부모님조차 면목이 없다며 말하는 일을 동서 부부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지금까지 저 속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연봉이 좋았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얼마나 웃겼어요? 사람 우습게 만드니까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그 집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왜 형수님 집이라고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제 부모님 명의잖아요. 왜 줬다 뺏는 것처럼 하시냐고요? 제가 뭘 줬다 뺏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하도 저를 하대하기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연봉이 적으면 그 모든 일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껏 잘해주신 시부모님 드실 반찬 만드는 건데 연봉 운운하면서 하니마니 해야 되냐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지금 이상한 곳에 화내고 있으신 거 아세요? 아니, 됐고. 형수님이 지금 저랑 우리 와이프 무시한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금전적인 거 이야기했는데도 그럴 때는 별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연봉이 한 자릿수 많니 하면서 말하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니고 뭔데요? 형수님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아니, 나중에 뒤통수도 제대로 치겠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 진짜 예의 없는 거 알아요? 제가 뭐 돈 자랑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자랑해 본 적도 없고 연봉 말 꺼내 본 적도 없잖아요. 먼저 연봉 어쩌고 한 건 동서예요. 동서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하는 거라 말해서 정정해 준 것뿐인데 뭐 잘못됐어요? 형님, 말을 왜 지어서 하세요? 형님이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쏙 빼고 왜 형님한테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냐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 하나도 준비 안 하는 곳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첫 명절에 파리바리 다 싸들고 와서 음식하라고 하는 건 텃세 아니고 뭔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지만 형님이 왜 나서서 음식하고 있냐고요?
동서, 내가 말 안 했어? 내가 다른 거 다 준비할 테니까 이미 다 준비된 깍두기만 양념에 비벼달라고만 한 거잖아. 도련님이나 남편 있었으면 시켰을 텐데 그 자리에 없어서 후딱 그것만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다른 거 시켰어? 그리고 연봉이 동서보다 높으면 무릎 꿇겠냐고 한 거지 무슨 말을 지어서 했다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지금 저보다 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가 다른 곳에서 이런 취급을 안 받는데 형님이 이러시니 제가 더 어이없네요. 텃세도 이런 텃세가 없네. 하긴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른다고 하니 뭐 형님이 이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시집살이? 동서랑 도련님이 지금까지 나랑 우리 남편 무시한 건 뭐야?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고 농담이니? 그동안 돈도 못 벌고 못 산다고 만날 때마다 무시하고 깔봤던 건 그건 뭔데? 그때마다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던 건 생각 안 나고 막상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 시집살이라고 하니? 와,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진짜 정신 한번 제대로 차리게 해줘야 되겠네. 진짜 웃긴다. 그래, 정신 한번 차리게 해줘 봐라. 어디 누나나 깜짝이나 하나.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로. 이제는 능력으로 누르겠다 이거니? 와, 무서워서 살겠어. 내가 참 형님 살이를 이렇게 고되게 한다 정말. 어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던 동서와 도련님은 상황이 역전되자 제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이야기를 했죠. 시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동서 부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동안 도련님 상사였던 친구가 저를 생각해 도련님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을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거의 다들 꺼려하는 지방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겨우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은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거의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만두는 곳이기도 했어요.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자 결국 동서와 도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처음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섣부르게 행동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형님이 저희 남편 지방으로 보내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께 입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입김이 작용이나 하겠니? 거긴 내 회사도 아닌데 이미 도련님은 그 회사에서 아웃이었어. 알아? 도련님 알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째 실적은 없고 솔직히 승진도 계속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위기라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연봉도 오히려 줄어들고 아마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거 제 친구가 그래도 저보고 계속 보류해서 남았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가 자신들 무시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손 떼야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있을 때 해고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제 능력을 잘 봐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듣고서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조조정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제가 왜요? 저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무시하고 하대하셨던 분께서 이러시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집은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요. 생각해보니 시부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지금보다 2배는 더 큰 집 얻어드린 건데 안 사신다고 하니 저희가 가서 살아야겠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부족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 지방에 내려가면 저희 주말부부, 아니 월말부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집에서 나오면 당장 갈 곳도 없고 친정에서 알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집만이라도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됐고, 난 이미 결정했어요. 동서나 도련님이나 그 콧대가 다 어디 갔나? 그렇게 무시해놓고선 참. 상처 주고 이렇게 사과하면 끝인가 보다, 그지? 그럼 나도 미안해. 근데 바꿀 생각 없어. 미안하다며 비는 동서 부부에게 저는 바꿀 생각이 없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은 지방으로 발령이나 가게 되었고 동서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동서의 친정에서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딸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며 딸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사과를 하셨죠. 도련님은 결국 지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 들어간 직장은 이전보다 연봉도 반, 일은 더 길게 해야 하는 곳이었죠. 시부모님은 아직도 괘씸한 동서 부부를 안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꾹꾹 참아왔던 것을 고마워하셨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님이니 이제는 용서를 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저는 쉽지가 않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스펙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남편의 외도로 고통을 받는 다른 분의 글을 올리신 걸 보게 되었어요. 가장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죠. 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늦기 전에 갈라선 게 잘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 잘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시골집 장남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고 크게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는 평범한 집안이었죠. 결혼할 당시에 저는 온라인 판매 업체 쪽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따라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면서 시댁에서 하던 땅을 물려받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농사를 짓는 남편을 보니 이게 평생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해마다 저희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니 저는 여기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어요.
끝을 모르고 치솟던 수익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1년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살리는구나. 며느라, 고맙다. 다 네 덕이야. 사실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온다고 하길래 나는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쓰였거든. 군말 없이 남편 쫓아서 이 시골까지 온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가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 다 저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고생 안 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집도 고치고 차도 새 걸로 바꾸니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요. 제가 사업해보겠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너를 완전히 믿었지 뭐. 다 네 덕이다. 이렇게 사업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가 평생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니? 평생을 하루 종일 농사지어도 못 벌었던 돈을 네가 이렇게 키워준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도 많이 좋아졌으니 쉬엄쉬엄 일하렴. 몸 상할까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사업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더 앞으로 달려봐야죠. 제품들도 이제야 출시했으니까 이것저것 업그레이드도 해보고 다른 것도 준비해 보려고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더 잘해 볼게요. 처음 시댁에서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셨고 아껴 주셨어요. 시댁 가까이서 살았지만 스트레스를 한 번 받지 않을 정도로 잘해 주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시골 분들이라 고지식한 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차까지 되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사업도 잘 이끌고 가겠다며 먼저 휴식을 권해주셨어요. 유진아, 주호한테 들었어. 너희 아이 갖고 싶어 한다면서? 사업 걱정 때문에 아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선뜻 시작은 못 해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나 알아봤거든. 찾아보니까 내 동생 딸이 너랑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 너희만 괜찮으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까지만이라도 얘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이야. 아, 정말요? 일이 좀 많을 텐데. 안 그래도 직원을 더 구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고 저도 이제 슬슬 임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낳고서 몸 좀 괜찮아지면 바로 일 다시 시작할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남편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유, 일도 중요하지만 너희 가정도 중요하잖니. 잘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이모딸이면 너희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이 시골에 솔직히 와서 일할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일도 그만둬서 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몇 년 경력 쌓고
괜찮으면 나중에 직원으로 쭉 일해도 괜찮다고 하니. 니들만 괜찮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오라고 할 수 있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동안 직원 구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임신하게 되면 적어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까지는 누군가 일을 봐줘야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신다니. 제가 잘 인수인계 해볼게요. 그렇게 시골까지 오게 된 남편의 사촌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직원도 있겠다. 전보다 사업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잘 안 됐죠. 처음에는 좀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니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고 저나 남편 모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였는진 모르겠는데 남편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보다 남편이 더 아이를 갖길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가질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흔적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의 동창이었던 여자가 남편에게 애정 가득한 이모티콘을 아침마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아무리 그래도 친구랑 이런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진짜 수상해.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안냐는 연락 한 번 없는데 꼬박꼬박 이 여자랑은 아침마다 연락했었네? 동창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연락할 수가 있어? 도대체 뭐 하는 사이야? 왜 남의 핸드폰은 보고 난리야. 아무리 부부라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지. 핸드폰 이렇게 뒤지는 건 잘하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얘는 내 오랜 친구인 거 몰라? 당신한테도 말했었잖아. 여기 시골에서 학교가 하나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이 다 똑같다고. 당신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친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한테 하트 이모티콘 보내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니야? 당신 친구들이랑 그렇게 애틋하면서 여기 내려와서는 친구들 누구 한 명 본 적 있어? 아무도 안 보면서 이 친구랑만 애틋하다는 건 말이나 되고? 당장 그만둬. 나 다음에도 이런 거 보이면 당신이랑 이 친구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당신은 친구도 없어? 무슨 여자랑 남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선 넘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은 봐가지고 그러는 건데? 당신 요새 좀 예민한 거 알아? 임신 안 되는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하나하나 예민하게 생각을 해? 당신이 이러는데 내가 아이 가질 생각이 나겠어? 아유 진짜. 나 오늘 거래처 미팅 갔다 올 거고 늦게까지 접대해야 해서 그 지역에서 자고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를 직감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수상한 일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다면서 자주 만나고 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업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불만이 커졌고 남편과 다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달래시면서 제가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점점 저를 비난하시면서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속상해요.
벌써 이틀이나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나온 김에 거래처 싹 돌고 접대하고 오겠다면서 연락도 통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말해봤자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고요. 어머님이 남편이랑 좀 얘기해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듣질 않아요. 예, 사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 집구석에 앉아 있어서는 되겠니? 네가 이제는 사업에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조가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는.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네가 자꾸만 주어를 달달 볶으니까 걔가 더 엇나가는 거잖니. 네가 어르고 달래고 집에 들어올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노력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 많이 하니까 집안일 신경 안 써서 서운하다고 하길래 일도 줄이고 집안일 제가 다 하고 집밥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제 손으로 다 해먹이고 출장 갔다 온다고 했을 때도 간식이며 다 바리바리 싸주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주호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원래 기본으로 하는 거야. 너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주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들이 그런 말 좀 하는 거 아니겠어?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고 남자는 결혼하면 책임감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일도 해볼 만큼 해봤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하게 바깥일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저도 별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주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남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맡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존 거래처를 관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신규 거래처만 뚫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저에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망치고 있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죠.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밖으로 도는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저에게 비난을 하니 점점 더 마음이 뜨더라고요. 그때쯤 아마 전 시댁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게 되었는데 제 의지로 나온 건 아니었죠. 시댁에서도 남편이 이제 다 맡아서 하길 원했고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곳에 제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시댁에서는 그때부터 절 놀고 먹는 며느리 취급을 했고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오셨어요. 아유, 이게 다 뭐야? 너는 집에서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집안 정리를 이렇게 안 하니? 청소를 좀 하고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이게 뭐니? 남편이 이런 집안 꼴 보면서 집에나 오고 싶겠어? 점심은 해놓았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점심에 우리 집 와서 밥 해놓으라고 하니까 왜 안 해놓고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제가 쉬는 게 아니라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도 일 다 끝나고 할 수 있고 시댁 가서 밥은 못한다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사무실 나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와서 밥이나 해. 네가 이러니까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사업도 안 하겠다, 나 몰라라 하고.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고.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시 회사 나와라. 와서 청소라도 하고 직원들 밥이라도 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일하고 있다고요. 언제는 저 하는 거 없다고 사업 남편한테 다 맡기라고 하시고서는 이제 와서 회사 출근하라니요. 집에서 일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저 그냥 지금 하는 회사 다시 출근하러 갈게요. 집에서 일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매번 집구석에만 박혀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은 집에 와도 저와 대화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날이 많았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 남편 하나만 믿고 와 사업까지 번창시켜줬는데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 서러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남편의 여동창이었죠. 저는 너무나 분노했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았던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혼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당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여자랑 이곳저곳 여행도 잘도 다녔더라?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당신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잔말 말고 이혼해. 소송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쳤었나 봐. 그냥 처음에는 거래처 가면서 심심하니까 걔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친구끼리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실수한 거야. 내가 정말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대신에 사업 운영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신한테 도움 요청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다 내 잘못이야.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나랑 헤어지는 거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와도 나 한 번 신경 안 쓰고 매번 밖으로만 돌았던 거잖아. 안 그런 척 연기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니까.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유진아, 당신한테는 평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엄마, 아버지 아시면 진짜 큰일 나. 평생 이혼이란 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이혼한다고 하면 나 집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하는 사업도 못해. 제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당장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외도가 들키자 저에게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했죠. 아마 시부모님께서 외도를 저지르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제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도 한 번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냉정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가는 듯 했는데 남편의 태도는 6개월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시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다시 또 바람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고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경멸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오늘 늦어?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집에 안 오길래 한참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미리 전화라도 해주지. 밥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야? 매일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와서 사실 좀 마음이 불안해. 당신 요즘은 이렇게 안 했었잖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급한 일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애당초 지금 전화가 갔겠지. 전화 안 갔으면 그냥 급한 일 처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나 당신 그럴 때마다 숨 막혀. 왜 지나간 일을 끄집어서 불안하다 어쩐다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작 6개월밖에 안 지났어. 당신이 잘한다고 해서 기회 준 건 잊은 거야? 전화라도 했어야지.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 지금 어딘데? 집에 언제 올 거야? 아직 일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집에 언제 오냐고 집착해? 당신 나 너무 의심하는 거라곤 생각 안 해? 아무리 내가 전에 잘못을 했다지만 이렇게 집착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정도면 당신 의부증이야. 오늘 좀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라고 했고 부재 중 한 통화가 넘어가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 정말 제가 남편을 옥죄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민하던 찰나에 상간녀는 저를 찾아왔고 만삭의 배로 절 찾아온 상간녀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저 알죠? 주호 친구. 주호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발목 잡고 안 놔준다면서 말하길래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없어요? 남편이 딴 여자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목 잡고 있는 거 자존심도 안 상하나? 보아하니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는 것 같던데 시부모님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없나 봐요? 알아서 꺼져주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올 입장은 아닌 거 몰라요? 하긴 입장 따질 수 있는 머리였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없었을 테고 가정 있는 남자, 애는 갖지 않았겠지만 남편이랑 헤어지고 말고는 당신이랑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온 거죠?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서 내가 끊어주려고 찾아왔어요. 주호가 워낙 마음이 여린 애라서 걔가 와이프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 애까지 가진 여자 보면 그 구질구질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날 보고도 놀라지 않는 거 보니 주호가 당신한테 정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네. 진짜 웃기지도 않아. 꼴에 아이 가졌다고 자기가 무슨 아내라도 된 줄 아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상간녀밖에 안 돼. 상간녀가 뭔 소린진 알아? 주제 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꺼지라고. 너는 뭐 주제나 된다고 생각하니? 서류상 아내라고 해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네가 좋아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알았어. 주제의 인생 날로 먹으면 안 되지. 주원의 집안에는 네가 가당키나 하겠니? 봐봐. 하늘에서도 네가 깜냥도 안 되니까 나한테 애기 내려준 거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와, 아직 이 집안 실체를 전혀 모르는가 보네. 그래, 고맙다. 같이 갈 데가 있어. 그거 보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한테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편과 시모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여자를 보고서는 불이 나게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고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두 사람을 떼어내기 바빴죠. 와, 상간녀도 버리고 이렇게 붙다니 되게 신기하다. 살다 이런 꼴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 진짜 대단해. 내가 이렇게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왔는 줄 지금까지 전혀 몰랐네. 어디 한번 그 대단한 집 들어가 보려고 상간녀들끼리 잘 살아보시고. 내가 이 꼴 봤으니 헤어지는 건 당연하겠지? 아니, 여길 어떻게... 그리고 쟤는 왜 같이 온 거야? 너 아직 애 안 죽었어? 내가 애 지우라고 돈도 보내줬잖아.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지금 그 배가 뭐야? 유진아, 이거 진짜 오해야. 여기는 새로 들어온 직원일 뿐이고 쟤는 내가 정리했는데 진짜 그러지 마. 헤어지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니? 넌 여자를 그렇게 쉽게 만나서 좋겠다. 아니지. 엄마가 다리 놔주고 아들은 여자 만나러 다니고 아주 환상의 콤비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내가 너랑 살 거 같니? 짐승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 당신은 아들 낳아놓고 딴 년이랑 붙어먹게 그렇게 다리를 놔줘요? 동네방네 소문난 건 아나 몰라? 지금 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얘가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새며느리 보려고 그런 거야. 그게 뭐 어째서? 별 볼 일 없는 애 그나마 며느리라고 봐주니까 지금 우리가 우습니? 우리 집 수입이 얼만데 그걸 그냥 놀고 먹는 애한테 줄 것 같아? 우리야말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나갈 거고요. 그 수입 누가 만들어줬는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 봐요. 야, 네 엄마나 너나 정신머리나 챙겨. 꼴에 밖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네. 네 덕에 위자료는 두둑히 받겠다. 그렇지?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은 한통속이었고 남편은 시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시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다 숨겨주고 있었어요. 시부만이 외도를 극도로 혐오했을 뿐이었지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오히려 자기 집이 부자가 되니 여기에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네에서 잘 산다는 사모들에게 본인 아들이 이혼할 것 같다며 잘난 집 새 신부감을 찾아달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덕에 원래 바람을 저질렀던 동창생 상간녀도 버림을 당했던 건데 그 여자는 저 때문에 자신이 버림당했다 생각해 절 찾아왔던 거였어요. 남편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의 행각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남편은 그 부잣집 여자와 잘 됐다면 저와 어떻게든 헤어지고
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되면 시부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재혼할 수 있으니 시무와 남편은 그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았어요. 전 모든 사실을 알고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거기에 시무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부잣집 여자는 혼인빙자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시부는 쓰러지셨고 집안은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남편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유진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솔직히 이 시골에 누가 와서 살아주겠어. 그렇지? 당신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사업까지 시작하고 키워준 건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이런 집까지 버려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내가 당신 종노릇하면서 잘할게. 우리 내일이면 소송 결과 나오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잖아. 그렇지? 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랬으면 넌 어쩌을 것 같니? 아마 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깝고 귀중해서 내가 너한테 잘 안 해주는 것부터 난리가 났겠지. 아니냐? 난 지금까지 많이 인내했고 참아줬어. 그게 나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너를 위해서도 그랬고 네 집안을 위해서도 죽기 살기로 참았는데 뭐? 다시 생각을 해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솔직히 엄마가 옆에서 너무 채근해서 내가 홀라당 넘어간 것도 있었어. 우리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엄마랑 나랑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당신도 알잖아. 엄마 되게 고지식한 거. 옛날 뿐이라서 생각이 옛날 생각이라는 거. 당신이 잘해온 것도 알지만 아마 일 안 하고 쉬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그러신 것도 있고. 어쨌든 내가 당신 우리 엄마 안 보고 싶다고 하면 평생 안 보게도 해줄게. 당신 하고 싶다는 일 있으면 다 군말 없이 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네 엄마 때문에 내가 헤어지는 거니? 야, 너 제발 정신 똑바로나 차려. 돈 좀 있다고 네가 무슨 만인의 연인인 줄 아나 본데? 너 완전 별 볼 일 없는 찐따거든? 사랑 하나로 너 나랑 결혼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놓고 다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주제를 알아라, 제발. 남편은 자신이 애걸복걸 빌면 제가 또 기회를 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황당한 남편의 생각에 전 더더욱 이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 되겠다 싶었고 당연히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이 가장 쟁점이었지만 역시나 제가 키워왔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재산은 제가 좀 더 많이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어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댁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임신했던 상간녀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상간녀도 그 집이 대단히 부자라고 생각해 들어갔겠지만 막상 가보면 별거 없다는 걸 알았겠죠. 이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상간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네 남편 일부러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야? 집안 꼴이 이따위인 거 알면서 나랑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 사업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지금 이거나 속이려고 너네다 한통 속인 거 아니냐고. 남편 집안엔 자기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네 남편이나 간수 잘해.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차단하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만. 이렇게 하고 너 내 남편 꼬시려고 그러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다. 너 그냥 다시 데리고 가. 나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다시 데리고 가라고. 어떻게 이런 집이라는 걸 나한테 말 안 해줄 수가 있어? 뭔가 착각하는가 본데 내가 말 안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서 그런 거야. 모르겠니? 본처 놔두고 바람이나 핀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뻔히 결말을 알면서 들어간 건 네 잘못 아니겠니? 네 벌이라고 생각하고 곱게 받아 이거사. 펑펑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서는 참으로 뻔뻔하다 생각도 들었어요. 간간히 듣기로는 그 집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해서 농사일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는 그때 충격으로 쓰러진 시부 간병하느라 그 사이 폭삭 늙었다며 동네에서 친해졌던 지인이 말을 해줬어요. 부잣집이랑 사돈에서 팔자 한번 제대로 고쳐보려고 했던 시모와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 집안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다시 제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간간히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일을 했던 덕분에 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끝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정에 못 이겨 다시 한번 봐줬더라면 아마 전 아직도 시댁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